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약 6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700조 원을 책정한 첫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이 중 북한 등이 포함된 태평양 억지 구상에 약 51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8일 공개한 예산안 내용에 따르면 물적, 인적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4조 달러를 비롯해 국방 안보 예산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7,150억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와 미국이 직면한 제1의 도전 과제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위협 대응을 꼽았으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 사이버 수단을 보유하고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내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영내 역량 강화를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에 51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청 예산으로 89억 달러 예산을 요청해 이지스 탄도미사일 무기 시스템 평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방어를 위한 무기 배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6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개념 변화에 따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쿼드의 기존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배와 기후변화, 중요 신기술 구상 등을 주도하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한 협력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또는 불안정시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 사드 보복 같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미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두 나라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주성 강화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 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미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제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목표로 내세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접근법이 합의됐는지 의문이라고 커티스 스케퍼러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케퍼러티 전 사령관은 27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발표는 들었지만 명확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급하게 이루려는 문재인 정부와 외교를 추구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대북 접근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미한 양국 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화상대담에 참석한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비핵화 시간표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시급한 과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산적한 다른 외교적 현안 과제가 많은 만큼 북한 문제 관련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수많은 미국인들이 국가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31년 동안 신원이 확인된 미군 유해는 모두 597구로 파악된 가운데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동맹은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우면서 견고해졌다고 밝혀 미한 동맹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미군 전사자와 가족 40만 명이 안장돼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서울 국립현충원 면적의 약 2배, 평양 김일성 광장의 34배에 달하는 258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곳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전사자 가족 등 수많은 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전쟁 중 실종돼 아직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가 8만 1,700명, 이 가운데 75%는 한국과 베트남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다며 유해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에 전달하기 위해 곳곳에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가 7,559명이며 지금까지 전후 유해 감식 작업 등을 통해 1982년부터 신원이 확인된 미군 전사자는 597명이라며 유해 감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원 확인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쟁 미군 유해는 모두 35구였으며 올해는 지난 18일 현재 6구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북한이 지난 2018년 미국에 송환한 미군 유해 55개 상자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은 36,574명이며 부상자는 10만 3천여 명, 전체 유엔군 사망자는 5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한국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국 국군 사망자를 13만 7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 5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서방 세계는 중공군 사망자를 4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면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And while the enduring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began in war, it has flourished through peace. It's testament, I think, of the extraordinary strength of our alliance. 두 정상은 또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한 동맹은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으며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해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평양을 떠났던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평양 주재 대사관 폐쇄 뒤 4시간가량 차로 흙길을 달려 육로로 국경을 넘어 북한을 빠져나온 당시 상황 등 북한에서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콜린 대사는 평양을 떠난 지 1년 되는 날인 지난 27일 아일랜드의 IDC 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부터 대사관 임시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갇혀있던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보통 한 번에 6주에서 8주를 북한에 머물렀는데 당시에는 6개월을 머물렀다면서 새로운 영국 직원들의 입국 허락 요청을 북한 당국이 허가하지 않아 모두 떠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쇄 조치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은 아마도 가장 늦게 문을 열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의 방북은 적어도 올해 연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콜린 대사는 이어 북한이 핵 활동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선다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